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1대1로가 위험하다. 메뚜기 떼가 쓸어가고 유럽에서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 첫 번째로 이란 메뚜기 떼에 이어 코로나까지, 두 번째 이탈리아에서도.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란 메뚜기 떼에 이어 코로나까지. 지금 메뚜기 떼의 영향을 받는 이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6월 예멘에서 출발한 사막의 메뚜기 떼는 일부는 아프리카 동쪽으로, 일부는 인도, 파키스탄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에 200km씩 날아가고 계절풍을 탄다면 해발 2000km 고도로의 산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껏 피해를 입은 나라만 벌써 10여 개국이 넘고 있고, 이것이 중국까지 이 영향이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보면 예멘,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수단, 그리고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까지 지금 메뚜기 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계속 동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인도에서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중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이고, 자, 이번에는 이란 이야기니까 지금 이란도 메뚜기 떼에 지금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까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이란은 중동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에 인하여 사망이 발생한 나라입니다. 이란 보건부는 23일 지난 19일 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후에 현재까지 사망자를 포함한 확진자가 43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도 8명이 됐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자 기준으로는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으며 치사율도 20%가 넘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0.2%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거죠. 이란에서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19일입니다. 이날 2명이 발생한 데 이어 4일 만에 사망자가 8명까지 증가를 했고 확진자 역시 이 기간 동안 2명에서 43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또 700여 명이 의심 증세를 보여서 앞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접국가에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터키와 같은 경우는 23일 발표에 이란과 통하는 육로와 철로를 당분간 폐쇄한다. 이란발 항공편 운항도 막는다. 단, 화물을 나르는 차량과 기차는 엄격한 검역 아래 운행한다. 현재 터키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파키스탄입니다. 23일부터 이란과의 국경 통제 시작을 했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2주간 이란과 국경을 통제하고 항공편 운항도 중단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도 이란으로 통하는 국경을 폐쇄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란의 위상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국민의 이란 여행 금지.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쿠웨이트 항공의 이란행 항공편을 취소. 그러면 왜 이란일까요? 왜 이란이 이렇게 중동 국가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자가 나타났고 이런 것이 됐느냐? 그 첫 번째 내용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 1대1로의 가장 중심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그 에너지 자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란이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그 중동 지방에서 이란만큼 중국과 가까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방법. 그러면 이란이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들어가겠습니다. 이란의 신종 코로나 첫 사망자 역시 정기적으로 중국에 다녀온 상인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또 사업 등을 이유로 이란 내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란이 이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죠. 두 번째로는 모스크의 예배 방식입니다. 신자들이 바닥에서 가까이 앉아 예배를 보기 때문에 바닥에 그 병원균이 묻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만 하고 있냐? 계속 사람들이 절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접촉 확률이 점점 높아져 간다라는 거죠. 이란 모스크에서는 중동의 다른 사람들의 방문도 잦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도입이 어려운 탓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료진들이 그 방역복을 입지 못하고 사람들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의료진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설상가상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21일 치러진 이란의 총선 때문입니다. 집권 세력인 보스파 등이 선거에만 몰두해서 신종 코로나를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코로 비비거나 악수하는 중동식 인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란 내에서 이처럼 신체를 접촉하는 인사를 하지 말라는 일종의 캠페인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란에서 지금 영향이 있는데 이게 주변국으로 번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란의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중동의 다른 국가들까지 번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종 코로나가 중동 전역으로 번질 경우 중동은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중동 국가들은 쿠웨이트 정도를 제외하곤 공항에서 발열 검사 등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중동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서 신종 코로나에 확산될 경우에 피해가 엄청날 수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동은 더운 나라예요. 중동은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종 코로나가 발병이 됐다라는 것은 그 영향력은 또 에어컨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란의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1월 31일부터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 운항을 일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지난 19일날 종교도시 곰에서 첫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확산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이란 자체가 시아파의 종주국이에요. 그래서 이 종주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이란에서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 이것을 통한 최신 의료기기 도입과 약품 도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뉴스가 떴어요. 이란에서 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이 제대로 된 의료기기가 없어서 마스크도 부족해서 이런 환자들을 돌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 때문에 의료인 자체도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경제 및 인적 교류가 활발했던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시아벨트 주변국 역시 오랜 전쟁과 경제난으로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벨트 국가 전체가 중동 전역에서 코로나 감염증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죠. 이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 실제로 20일 날 캐나다에서 이란을 방문했던 적이 있던 30대 여성의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전에 이란에서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미국의 공군기 또는 드론으로 착각해서 격추시켰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때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 캐나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란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란에서 살기 힘들어서 캐나다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감염이 확인이 됐다라는 그 내용이죠. 또한 레바논에서도 21일 쿰에서 돌아온 45세 환자가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22일 이란인 부부 관광객이 추가로 확진을 받아서 전체 감염자 수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만 13명으로 늘게 됐죠. 그림을 지금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중동 이슬람 국가 종파 분포도 있는데 이슬람 국가는 시아파, 수니파로 지금 나눠져요. 이 시아파, 수니파로 나눠지는데 이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 그 옆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예멘, 시리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 시아파 벨트가 전체적으로 무너져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나라 터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그리고 파키스탄 등도 여기에 떨고 있다. 이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그 내용인데, 일각에서는 정보 통제가 심한 중동 국가들의 특성상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알려진 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지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시아벨트, 말하자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우방국들도 이것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갈 수 있다. 특히 1대1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 나라들도 무너져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탈리아에서도입니다.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냐? 유럽의 8대 경제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국과 1대1로를 처음으로 맺은 유럽 국가예요. 이런 이탈리아에서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급증하는 환자들입니다. 지난달 31일 날 로마를 체류하던 60대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급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탈리아 안사통신 등을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3일 밤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망자 3명을 포함해서 155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전날 76명에서 하루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탈리아 내 확진자 수가 3명에 불과했던 지난 21일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증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진자 155명은 코로나19 발생 국가인 중국과 두 번째 한국을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확진자 중 110명이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인 밀라노가 있는 북부 롬바르디아 주에서 발생을 했고, 이 밖에 베네치아가 있는 베네테주에서도 21명, 북부 에밀리아 로마니아 주에서도 9명, 로마가 있는 라치오 주에서도 3명 순으로 이렇게 발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병이 돼서 패닉 상태에 지금 빠졌거든요. 이런 패닉 상태에 빠진 이탈리아 국민들은 생필품 사재기, 그래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가게에 몰려서 슈퍼마켓에 진열된 상품이 동인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발표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정부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한번 알아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탈리아가 이렇게 전파가 많이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게 되는데, 지난달 31일 날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는 잘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4월까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을 오가는 직항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들을 경유해서 육로나 항로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막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에 미칠 중국의 영향력 때문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 정부가 이런 직항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에서 굉장한 반대 여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막지는 않았고,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막지 않고 직항 노선만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사망자와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됐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자와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북부 롬바르디아 베네토주의 11개 소도시에는 지난 22일부터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도시 입구에 검문소를 세워서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죠. 제한지역 내에 주민 수만 해도 약 5만 명으로 이곳 학교 등 공공시설들을 모두 폐쇄하고 기차역도 문을 닫았습니다. 베네토주 베네치아에서도 이탈리아 최대 축제인 베네치아 축제를 일정보다 빠르게 마무리시켰고, 이 축제는 애초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탈리아 경제에도 타격을 입혔는데요. 지난 18일날 개막한 밀라노 패션위크 2020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고, 중국인 취재진과 바이어, 관련 종사자들의 행사 참석은 취소된 가운데 이날 예정된 세계적인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패션쇼도 보건상 이유로 아무도 없는 텅 빈 무대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한 밀라노에 있는 세계 최고의 오페라 공연장 가운데 하나인 라스칼라도 공연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고, 밀라노 등 북부 지역에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아 A 3경기를 포함해서 모든 스포츠 경기가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였던 이탈리아가 왜 막지 못했냐? 이 막지 못한 이유는 중국과 정치적으로 밀접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초기 방역 과정에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사태가 이렇게 이탈리아가 막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1대1로에 동참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이탈리아가 지난해 3월달 시진핑 국가 주석의 국빈 방문 당시에 주요 7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의 1대1로에 동참을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양국 수교 50주년인 올해에 중국 이탈리아 문화관광의 해로 선정하고 자국민에게 미국 대신 이탈리아 여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설 방침이었고, 이 권장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탈리아로 간 상태이죠. 이탈리아 관광산업은 2019년 기준 국내 총 생산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고, 이탈리아는 전면적인 중국인 관광객 입국 조치에 나설 수 없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긴장하는 이탈리아 주변국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지도를 하나 그려드렸는데요. 이쪽이 다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리스에서 오는 배편이 있어요. 이렇게 쑥 들어오는. 그리고 물론 이쪽으로 그리스로 나가기도 하겠죠.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열차들이 운행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볼 나라는 오스트리아입니다. 남부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이 남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탈리아의 열차 운행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 국경 지역에 대한 추가 통제를 지금 고려하고 있죠. 그런데 두 나라 간 깊은 경제적 연결고리로 인해서 이 같은 조치가 쉽지 않을 예정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루마니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모든 항공편 승객에게 자국 내 행방에 대한 서술, 진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아직 감염자가 없죠. 국정지역에서 이탈리아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시작을 했고, 스위스, 티치노와 그라우빈덴 주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매일 티치노와 롬바르디아 국경을 넘는 근로자만 해도 6만 8천 명에 지금 달하고 있죠. 티치노 병원들은 예방조치 중 하나로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코로나19로 추정되는 증세가 나타날 때에는 외출을 하지 말고 전화로 의사나 병원에 연락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독일, 추가 조치를 지금 고려하는 중이고, 엔스스판 독일 보건장관은 독일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전체 지역사회를 격리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어떤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EU, 이탈리아 상황을 매우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그룹은 조만간 이탈리아로 급파돼서 방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1대1로입니다. 1대1로를 통해서 지금 모든 병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1대1로와 지금 가장 가까워가고 있는 아프리카도 지금 벌벌 떨고 있어서 항공편을 중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병이 1대1로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준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이 나오면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